요즘에는 다 투기야, 다 투기. 부동산도 투기, 주식도 투기, 가상화폐인지 코인인지. 당신은 지금 투기 중입니까? 투자 중입니까?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아우, 오늘 날씨가 덥네요. 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독에 올라 있는 거 없으신가요? 난 요즘에 의심독이 올랐어. 의심독. 아, 그냥 온 천지가 다 그냥, 응? 내 세금 털어갖고 어디 이상한 구녕으로 자꾸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보이진 않아도 내가 그냥 내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내게 어디 이상한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내가 요모조모 이게 의심을 해. 근데 의심독이 올랐어. 나는 의심독이 올랐는데 보통에 우리가 보통 열풍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에 열풍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 시너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근데 독이 올랐다는 거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독에 무슨 긍정이 있어요. 물론 약간의 독을 이것도 잘 이렇게 정제를 해서 아주 그 필요한 정량으로 투입이 되면은 뭐 진짜 필요할 때 뭐 쓰이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제되지도 않고 약간 용량도 정확지 않으면 독은 그냥 죽는 거야. 뭐 보고도부터 시작해. 독국물, 사약, 이거 다 독. 근데 요즘에 이제 저는 의심독이 올랐고요. 예, 아주 요즘에 의심독으로 그냥 분노의 나날을 보내느라고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투기독이 오른 것 같아. 투기독. 투자는 사라지고 투기만이 남는 도대체 제가 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하고 하겠죠. 투자나 투기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경영학 수업을 듣는 친구한테 투자하고 투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 같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요즘에 학생들 뭐 솔직히 말하면 약간 교재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교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 교육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초, 중, 고, 대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근데 뭐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뭐 그래도 투자는 조금 안전하고 투기는 좀 위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죠. 투자가 안전해? 그러면 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한 돈 절대 안 까먹고 제일 나쁜 게 그냥 제로. 이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투자와 투기의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투자 안에 아주 어떤 특정의 것을 추출하면 그냥 투기가 되는 거지 투자 따로 투기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 사실 뭐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에 의해서 투자도 될 수 있고 투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투기야. 다 투기. 그냥 부동산도 투기 주식도 투기 요즘에는 또 한참 이제 주식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먹고 챙길 놈은 다 챙겼는지 이게 뭐 사실은 먹고 챙길 놈은 챙겨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가 지수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 규모랑 같이 가는 거지 뭐 작년에 이제 4월달 요맘때쯤에 아마 한 1400까지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00선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제가 성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데 뭐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거는 제자리인데 막 갑자기 막 6천 7천은 못 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 만큼 왔구나 하고 빠져갖고 요즘에는
그런 규제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한 가상화폐인지 뭐 무슨 코인인지 거기로 그냥 마구마구 난리예요. 보니까 뭐 아니 나는 그 유튜브 무슨 실시간 방송 투자 방송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아니 저거를 들어가서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어머나 10,000명이 넘게 따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땐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긴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취업률도 낮고 부동산은 올라가고 뭐 일자리는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 이제 투기의 바다로 가는 것 같은데 잘못 가다가 이제 빠져 죽으니까 투자와 투기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앉았는지 네, 그거는 좀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당신은 지금 투기 중입니까? 투자 중입니까? 네,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투자하고 투기하고요. 사실은 성이 같죠? 둘 다 투씨들인데 공통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우리가 투자나 투기나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 공통점이 뭐겠어요? 둘 다 그쵸? 뭔가 이윤, 이득을 추구하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성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든 투기든 내가 뭘 먼저 던져야 돼. 그냥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 보고, 이거 이제, 이거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 들어는 갈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니, 벌으려고 들어갔는데 뭐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내가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완전한 온전체를 내가 가지겠다. 이거는 그냥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적금, 예금, 뭐 이렇게 말하지 그걸 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도요. 돈을 홀랑 날릴 수 있습니다. 뭐 적금, 예금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홀랑 날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행이 파산을 하면 날리지 않나요?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예금자 보험 뭐 이런 개념에 5천만 원까지 손실보험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거의 뭐 제로야. 세금 떼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모으는 건 우리 집에서 내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모으는 거나 은행에 돈 넣는 거는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재에는 안전하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지 않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분양을 내가 10억에 받았어. 그래서 막 호황길 때는 막 미친 듯이 해서 막 2배가 올랐어. 근데 갑자기 대공황이 왔네? 그래서 내가 산 집이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땅원이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그러면 투기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뭐에 비교적 뭐랑 비교해서 예금이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투기랑 비교해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투자라는 것이 뭔가를 보장해준다? 안전한 자산,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전한 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갖고는 있죠. 사라지진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뿐이지 재산으로서의 환금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땅
같은 경우가 그렇든 땅. 예. 근데 막 개발 같은 거 돼갖고 막 몇 배로 튀면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샀는데 뭐 내 세대를 넘어 내 새끼 세대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거기다 묻어놓는 거죠. 예. 사가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투자는 투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거지 반드시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그 걸은 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득으로 얻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게 뭐냐면 하는 것도 내 책임. 그쵸? 얻는 것도 내 책임. 잃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사실 어디다가 요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뭐 개그한다 그러면 진짜 안 웃거든요. 재미가 없어. 나를 웃기는 개그맨이 없어. 근데 제가 이분은 좀 많이 웃어요. 이분은 제가 최욱 씨라고 그분이 이제 하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 이제 전문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남양유업에서 무슨 요크루트 뭐 불가리스인가 뭐 하여튼 요크루트에 뭐 코로나를 뭐 막을 수 있는 뭐가 있대던가. 아니 나는 귓전으로도 안 들었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요구르트 먹고 코로나가 안 걸리거나 코로나가 치유가 될 것 같으면 그 유수의 선진국 그 뭐 수십 명이 뭐 수십 명이겠어요? 수백 명이겠어요? 수천 명이겠어요?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도조차도 아직 치료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없고 백신도 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정말 몇 개 빼놓고는 뭐 혈전이 생기는 뭐 이러고 있는 판에 요구르트 먹어갖고 될 것 같으면 그건 뭐 노벨 무슨 번개 뭐야 평화상 줘야 돼. 전 인류를 살렸으니까 구원상을 줘야 되나? 그거 낫다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했는지 아니 뭐 이거 사기 아니냐. 근데 거기 전문가로 나오신 분이 물론 그 업체가 잘못했죠. 이거는 뭐 사기보다는 과장 무슨 광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뭐 사기랑 또 차이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법령상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 전문가님이 한 건 뭐냐면 야 똑같은 공시가 떴을 때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왜 어떤 놈은 들어가고 어떤 놈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간 놈은 나같이 생각하는 놈이고 들어간 놈은 와이씨 웬 떡이냐고 들어간 거면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물론 그 업체가 과장된 공시를 검증도 안 되고 낸 거는 잘못이지만 그건 그쪽이 잘못이지만 결국 네가 들어간 네 책임이다. 한 놈이 돈을 버는 것도 내 거, 그쵸? 잃는 것도 내 거. 그래서 책임은 다 내 몫이고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기 펀드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기기 때문에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인해 갖고,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목적 자체가 그런 거잖아. 될 수 없는 거를 해놓고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험실 과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과장인 거죠. 그냥 과장 안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총 한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투자는요 개념이, 역할이 마중물의 개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중물이 뭔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게 펌프가 있었어요.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럼 밑에 지하수가 잔뜩 있어. 막 차고 넘치게 있어. 그렇지만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바가지로 물을 하나 이렇게 넣어갖고 펌프를 해야 밑에 있는 지하수들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도
그것을 뭐 몇 배로 투자가 회수가 될지, 뭐 아니면 뭐 요만큼으로 회수가 될지, 뭐 이만큼으로 회수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투자의 개념에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고, 투기는 뭐냐면 칩, 이거 도박할 때 거는 거 있잖아요. 도박할 때 거는 거. 뭘 걸잖아, 걔네들. 옛날에 그 열혈사제에서도 뭐 이렇게 도박하는, 응? 뭐 이런 게 있을 때, 너 뭘 걸 거냐? 뭐 손모가지를 걸 거다.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어. 뭘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확률에 의한 거야. 확률에 의한 거.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도박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뭐 보여야 하지. 뭐 카드든 뭐 화투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점 100도 있고 점 뭐 1000도 있고 점 만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는 게 클수록 내가 잃는 것도 크고 얻는 것도 큰 거. 뭐 요런 차이는 있는데 그것의 어떤 역할이 투자는 조금 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이라면 얘는 그냥 칩 거는 거.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사실은 원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사라졌어. 뭐냐면 처음에 작년에 이제 막 주식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보, 분석, 그다음에 투자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 네. 그리고 이제 한참 주식 투자가 막 열풍을 이루면서 뭐가 됐냐면 무슨 뭐 주리니 뭐 투자하기 뭐 해서 막 투자 서적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야 주식 투자 뭐 야 저런다고 되겠냐? 저거 뭐 야 경기가 그지 같은데 저게 되겠어? 뭐 했던 아니 그랬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게 막 1월달 2월달 올해 21년이 되니까 갑자기 절더러 야 나도 주식할까?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야 할 때 하지 왜 뒷물을 키고 그러냐. 이미 이제 올 때로 왔는데 그랬더니 올 때로 온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좋다는데 뭐 주식 뭔지는 모른대요. 그냥 어디서 이런 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다른 걸 해라. 놀러를 가라. 제주도로 놀러를 가든 뭐 어디로 놀러를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투자나 투기나 뭐 근간 자체에 뭐 쭉 무쪽듯이 쪼개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과정을 볼 수밖에 없는데 투자는 일단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갖고 요즘에 뭐가 뭐 앞으로의 비전 사업인지 뭐 주식이 뭐 성장준지 가치준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과 그 미국의 그쪽 하고 사실 연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환율이 어쩌니 유가가 어쩌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회사에 대한 분석. 거기에는 약간 뭐 회사 뭐 재무제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열심히 내가 보고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서 들어가면 투자로 들어가는 거. 몰라? 그런 거 몰라. 야 그냥 요즘에 야 테슬라가 대세래. 테슬라 했더니 주가 대떠 올랐더라. 나도 너도 그냥 다 테슬라.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소문. 야 누가 거기다가 주식 나왔고 몇 배가 튀었대 하는 설. 소문과 설에 의해서 들어가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액수의 차이도 아니고요. 아니 어차피 계좌 통화가 들어가면 똑같아.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명확히 걸러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물론 단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단기 투자도 있어요. 근데 주로 투자라는 개념은요. 단기도 있지만 중, 장기까지 다 포함해요. 중장기 멀리 보는. 그래서 왜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뭐
바구니를 뭐 나눠서 계란을 뭐 바구니를 나눠서 담아라. 그래서 뭐 하나는 단기로 놓고 하나는 중기로 놓고 하나는 뭐 한 10년 20년 묵혀서 이렇게 우리 새끼들까지 이제 같이 바라보는 시대까지 이제 가는 것도 다 투자예요. 근데 투기는 빨리 하고 빨리 빠져야 돼. 왜? 왜? 예. 투기는요, 우리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들어가는 개념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막 이슈 됐을 때 확 들어가갖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요번에도 뭐 LH에서 뭐 시흥 뭐 어디에 광명 시흥에 뭐가 있대. 그래서 땅을 했어. 응. 근데 내가 실제로 그 땅을 살 때 그냥 여기 어차피 뭐 한국에서는 뭐 수도권 밀집이니까 인근도 괜찮고 지하철도 가깝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장은 내가 여기에 뭐 그건 아니지만 개발이 되면 좋고, 개발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뭐 거기에 전원주택 지어서 뭐 이렇게 텃밭도 좀 가꾸면서 쓸래, 이렇게 가는 건 투자예요. 근데 투기는 뭐예요? 야, 그런 이슈 있을 때 빨리 들어갔다가 개발 호재 돼갖고 뻥튀기 됐을 때 피 붙여서 팔아먹고 나는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투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론 개발이라는 게 오늘 호재 나와갖고 내년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멀리 보고, 아니 뭐 정 안 되면 우리 노후에 들어가서 뭐 집 지어서, 뭐 그거 아니면 우리 뭐 후손 때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갖고 내가 먹을 만큼 빨리 얹혀서 치고 빠지는 게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가장, 이거는 이제 경영학 그 교재에도 나오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건데,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사실 요거는 경영학 책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뭐 있어도 어디 꾸팅구리에 쬐끔 나와 있어서 애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질 부분이에요. 자, 투자라는 개념은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못못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는 꼭, 돈, 예, 경제적인 것만,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투기에는 교육?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 뭐뭇을 투자한다 했을 때는 교육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장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던가, 배울 수 있다던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걸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얻어내는 이득은 그 규모가 다르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인형 눈깔 막 하루 종일 해갖고 훌륭한 말로 짠뛰기 해서 얻는 이득하고, 뭐 우리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노래 하나 작사 작곡 되게 해갖고 떴어. 그러면 뭐 저작권 수입료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한 곡 진짜 멋들어지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노래방에서도 불러, 나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도 써,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리고 사후에도 70년까지는 보장이 돼.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도 다 투자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도 다 투자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음원을 내는 거에 돈을 거는 거예요. 그거는 투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어떤 가치, 거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알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당장 황금이 돼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게 언제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누가 뭐를 만든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즉 뭐냐면 묻지마가 될 수 없는 영역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투자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을 넣고 하는 뭐 일단 그 어떤 파이낸셜 쪽에 그런 쪽의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형의 자산,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이런 것도 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투자와 투기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뭐냐면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비전도 다 투자의 목표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좋은 뭐 예를 들면 아파트든 땅이든 집이든 요거를 만약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는 모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투자할 때 뭐 내가 나중에 아프면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프라도 좋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진짜 뭐 정말 내가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이것들을 그냥 팔았을 때 바로 안전하게 내가 원금 회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아니면 내가 그게 아니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살아도 되게 괜찮을 만한 이런 데를 내가 사. 이건 뭐예요? 단순히 지금 눈앞에 이득뿐만 아니라 내 삶의 비전,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어떤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돌고 돌아서 대대로 좋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서 되게 좋은 인재를 뽑아. 되게 좋은 인재를 뽑아서 인재를 뽑으면 뭐래요 우리가? 돈 주잖아. 월급 주잖아. 그럼 내 돈 나가는 거잖아. 그것도 뭔 거예요?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우리 회사의 가치와 우리 회사의 실력과 우리 회사의 뭔가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 그러면 그게 또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마중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제3의 마중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것들이 선순환의 고리로 가는 게 뭐예요? 투자예요. 근데 투기는 뭐예요? 내가 먹을 만큼 먹었으면 안녕 빠이빠이 끝! 그 다음에 또 딴 데 또 뭐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오로지 목표가 돈을 남겨먹는 거 외에는 뭐 거기가 뭐 병원이랑 가깝든 말든 하여튼 내가 먹을 돈 내가 먹고 싶은 돈 10배든 20배든 하여튼 튕겨서 먹었으면 거기는 세상 없이 좋다고 뭐 남들이 그러던가 말던가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는 또 빨리 뭘 해야 되는 거야. 또 딴 데 또 몇 배로 튕겨서 먹을 데 없나 이렇게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게 투기입니다. 요 차이가 사실은 이런 인문학 관점에서의 투자와 투기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조건에서 뭐 이게 몇 개에 해당하면 뭐 나 투자야, 나 투자야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본인은 다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나 투기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흔한 말로 도박하는 사람도 다 자기는 나름대로 투자라고 생각하지 나 도박하거든? 나 투기꾼이거든? 이러지 않아요. 하물며 투기꾼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인 그런데도 기획 부동산 이렇게 정식 명칭을 갖고 있잖아. 얘는 우리 때는 뭐라 그랬죠? 무슨 뚜? 무슨 뚜였는데 복부인인가? 하여튼 뭐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렵고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20대들이 정말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뭔지를 모르니까 뭐 계좌 개설하고 뭐 어쩌저쩌 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애들한테 야 좀 해달라. 젊은 애들한테 뭐 손주나 자식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벌면 야 너랑 나랑 좀 나눠 먹게 하자 뭐 이러신 70대 80대들도 계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도 몰라요. 70대, 80대 분들은 블록체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비트코인하고 얘기했을 때 그냥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동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과정인지 어떤 기술인지 그런 거 관심 없는
그냥 뭔지도 모르지만 유튜브 보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1000배가 올랐네. 엊그제도 나오더라고요. 1억 투자했다가 20억 벌었다고? 와, 요즘 같은 세상에 1억 투자해서 20억을 벌었대. 그래? 그러면 이제 부동산, 와우, 이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 주식 이것도 한물 갔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거기. 이렇게 쏠려서 뭐 약간 가상화폐 쪽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로 들어가면은 뭐가 이렇게 또 플러스가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난 잘 몰라 그런 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투자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투기는 하지 마. 그거 망해봐야 다 본인 책임이고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굴 탓하겠어. 근데 나는 의심독이 올랐고 오늘 제가 선곡한 곡은 제가 한참 엄청 많이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고 좋아했던 엄정화 언니의 언니인가? 아니 몰라. 하여튼 엄정화 씨의 포이즌이란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우 막 그냥 아우 좋아. 예. 아주 그냥 뭐 요즘에 아주 새롭게 아주 재도약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투자도 안 하면서 뭐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과하게 그게 그냥 투기로 가는 분도 있고 아우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